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다양한 언어의 특성과 복잡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한 일본인 언어학 교수 타카하시가 한글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너무 단순하여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며 언어학자들 앞에서 한글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회의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고 그때 재미교포 언어학자 존김 박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음 발언이 회의장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도대체 존김 박사님은 어떤 놀라운 사실을 공개한 걸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존김 박사님의 발언이 회의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그의 방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한글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으로 가득 찬 회의장은 존김 박사님의 강력한 반격으로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김 박사님은 일본어의 단점을 지적하고 한글의 뛰어난 특성과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반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하며 한글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부각시켰고 회의장에는 점차 그의 목소리와 주장이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어는 그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언어학습에 있어 실질적인 재앙과도 같습니다. 존김 박사님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무작정 떠안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일본어를 배우는 데 있어 말도 안 되는 복잡함을 초래하며 학습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어의 한자 시스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자는 전형적인 상형 문자로 그 자체로 언어학적 재앙입니다. 수천 개의 문자 중 하나하나를 암기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지독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일본어의 핵심 문자들이 수천 개에 달하는데 이를 익히려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한자는 무수히 많은 음독과 훈독을 가지고 있어 이 복잡성을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어 그는 일본어의 발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음절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발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일본어에서 같은 음절이 다중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발음의 모호함을 넘어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카와 가 같은 음절이 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로 인해 발음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본어를 배우는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입니다. 존김 박사님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일본어의 발음을 모사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발음과 의미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음절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일본어 문자는 본질적으로 의미 전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문자는 일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언어학습의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는 일본어의 복잡성과 단점에 이어 중국어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중국어의 복잡성 및 단점을 신랄하게 분석하며 한글이 어떻게 중국어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는 일본어보다도 더 심각한 문자 체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존김 박사님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어의 핵심은 바로 한자로 이 한자 체계는 그 복잡성에서 일본어의 한자보다도 한 수 위입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자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그야말로 끔찍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는 중국어의 한자 학습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어의 한자는 각 문자가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익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암기해야 하고 그 각각의 문자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발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학습자에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독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이러한 한자 학습은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며 학습의 진입 장벽을 극도로 높입니다. 존김 박사님은 중국어의 성조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발음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같은 음절이라도 성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조의 정확한 발음이 필수적입니다. 성조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의미가 크게 달라지며 이는 의사소통에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조를 정확히 발음하기란 중국어를 배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도전이며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는 성조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국어의 발음 문제를 더 강조했습니다. 중국어는 4개의 기본 성조가 있지만 이 성조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기란 보통의 학습자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성조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문장의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조 문제는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존 김 박사님의 발언이 회의장을 휩쓴 후 그는 한글의 뛰어난 특성과 장점을 강조하며 일본어와 중국어의 복잡성을 넘어 한글의 우수성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한글의 구조를 넘어 그것이 어떻게 언어학적 관점에서 혁신적이며 실질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조합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존 김 박사님은 강력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2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요소는 발음, 기관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음의 형태는 발음 위치에 따라 설계되었고 모음은 발음의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한글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문자 시스템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발음, 기관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위치와 방식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을 사용하는 자음은 원형의 형태를 가지며 혀를 사용하는 자음은 선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발음, 기관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음소 표현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모음 역시 발음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모음의 기본 형태는 입 안의 공간 구조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소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 김 박사님은 한글의 배우기 쉬운 특성과 쓰기 및 읽기 일관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간편하며 읽기와 쓰기의 일관성이 뛰어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된 한글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데 있어 한글의 체계적인 규칙이 큰 도움을 줍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모든 음소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언어 학습자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자를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글이 언어 학습자들에게 왜 이렇게 유용한지에 대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한글의 구조는 읽기와 쓰기에서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글자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학습할 때 기존에 배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만든 주된 이유입니다. 존 김 박사님은 한글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그 장점을 실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 덕분에 다양한 음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다양한 음소를 갖추고 있지만 한글의 체계 덕분에 이러한 음소를 정확히 기록하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는 한글의 교육적 효과와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문자 체계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 장점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이는 빠른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글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어 줍니다. 존 김 박사님은 한글의 장점이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큰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서 언어 학습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문해력을 제공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면 한국어를 읽고 쓰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어의 다양한 음소와 발음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한글의 체계 덕분에 한국어 학습자들은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글이 한국 문화와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의 표기 수단을 넘어서
한국의 자긍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문자 체계를 익히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존 김 박사님은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특성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간단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한글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문자 체계로 평가받는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 학습자들에게도 큰 장점을 제공하는 문자 시스템이라는 점을 드라마틱하게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침묵을 깨우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존 김 박사님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일순간의 정적이 흐른 뒤 각국의 언어학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 한글의 우수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 교수 타카하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는 어느새 회의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존 김 박사님의 강력한 반격에 반론을 제기할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회의장에 남아있는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존 김 박사님의 주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김 박사님은 회의장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회의장에 몰아친 파도처럼 강력하게 다가온 것은 그의 논리와 증거, 그리고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겸손한 표정으로 청중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언어학자가 아닌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셈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설명에 깊이 감명받았고 많은 이들이 한글의 뛰어난 특성과 그것이 세계적인 언어 학습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 발음 기관을 반영한 정확성, 그리고 배우기 쉬운 특성 등은 모두 한글이 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문자 체계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존 김 박사님의 발언은 단순히 한글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글의 위대한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는 한글의 뛰어난 특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복잡성을 넘어서 한글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존 김 박사님은 계속해서 청중들과 소통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국어와 한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교수의 모습이 사라진 가운데 존 김 박사님은 그의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설명으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존 김 박사님의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의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글은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그야말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소리를 나타내며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장점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하는 말을 입력할 때 단 몇 번의 키보드 입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입력 방식이 단순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글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한글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의 구조적 장점 덕분에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한글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어와 중국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가지 문자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문자 처리와 데이터 용량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코니지와라는 인사를 입력할 때 다양한 문자를 사용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중국어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고 각 한자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기기에서 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니하오라는 간단한 인사를 입력할 때조차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큰 제약이 됩니다.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사랑해요라는 말을 입력할 때 몇 번의 간단한 키보드 입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장점은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한글은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한글의 구조적 단순함 덕분에 AI는 한글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디지털 시대의 혁신 아이콘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효율성 덕분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상징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덕분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이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 체계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셨죠?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강TV였습니다.